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스 인베스테이너. 자, 오늘 벌써 목요일이 다 됐네요. 자, 시장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월요일부터 시장이 좀 수상하다, 안 좋다. 뭐 사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불안불안했습니다. 좀 저의 예감이 틀리기를. 그런데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나, 뭐 이런 부분들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좋아 보이지 않는다, 반등을 하는 날도 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안하게도 어제 오늘 좀 상당히 충격을 받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여벤져스와 함께 하신다면 훨씬 좋은 성과들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업 시켜드릴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우리 여벤져스님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느새 오늘이 기초 강의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기초 강의 마지막을 우리 수료하는 우리 여벤져스의 실력이 역시 4월 첫 시작할 때보다 높이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오늘 또 의상이 상당히 화사하네요. 네. 그죠? 네. 오늘의 의상을 꽃에 비유를 해서 지난번에는 뭐 장미와 작약꽃 이랬는데 네. 자, 오늘 본인은 어떤 컨셉의 꽃일까? 소개하면서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의 봄을 기원하는 빌 게이츠 김희정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 국내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엊그제 미국 증시 빨간불을 켰지만 국내 증시는 또 하락했고요. 또 간밤 미국 증시도 하락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호재에도 악재는 더 악재로 작용하는 우리 국내 증시, 언제쯤 주식시장의 봄이 올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의 봄을 기원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뭐 어떤 꽃? 저는 봄을 기원하는 네. 봄 그 자체입니다. 네. 봄 그 자체? 네네. 약간 서양 난에 화사하게 피어있는 꽃 보이죠?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우리 수민님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에 피는 하얀 수국처럼 실력도 확 피어난 애덤 스민스 김수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첫 방송이 어제 같은데 벌써 5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6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6월에도 알찬 정보들로 계속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전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베스테이너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하얀 수국 같은 우리 수민 인베스테너가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상당히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우리는 이제 두 분 같으면은 이제 저 업사부의 실전반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력이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오늘의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시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 것인가? 과연 지금 이게 코스피가 약 7개월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간의 상당히 긴 시간의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앞전에도 보면은 어쨌든 우상향의 추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부분들이 이제 이탈되고 나니까 어때요? 이탈되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저항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여기가 이탈돼 버렸습니다. 반등이 나온다 해도 다시 이 추세 라인을 어떤 저항대로서 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염두를 해둬야 되고, 어쨌든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7개월이라는 장기 추세를 깨고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려감이 있는 모습이고, 그렇게 될까봐 제가 여러분들께 상당히 많이 고민스럽게 장이 시장이 좋지 않다,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들을 장중에도 제가 개인 방송하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코스닥은 이미 먼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탈이 이미 있었고 재진입을 했으나 다시 이탈하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요거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코스닥이 원래 먼저 이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탈이 먼저 나왔을 때 코스피도 이탈할 가능성들을 놓고 우리가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는요, 엔비디아가 문제입니다. 엔비디아 또 신고가 내고 잘 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무슨 문제입니까? 지 혼자만 잘 가니까 문제입니다. 그렇죠? 시장은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쳐져서 탄탄하게 마치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쌓여져서 가야 되는데 그냥 나 홀로 혼자 짝대기가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 모래성 쌓기 해가지고 가운데 막대기 꽂아가지고 이거 모래 이렇게 뺏어가기 게임 많이 해봤죠. 네. 그죠? 바닷가 놀러 가면 항상 하다시피 하는 혹은 놀이터나 이런 데서 흙갖고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모래가 막대기를 꽂아줘야 되는 모래가 이렇게 점점 없어. 치워졌어. 거의 다 빼갔어. 그러니까 나 홀로 서 있는 엔비디아가 툭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아니, 다 끝난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약간의 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아니야. 그럼 모래가 채워지면 되거나 혹은 다른 막대기가 세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시가총액 1위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찰을 하면 됩니다. 대체제가 있을 것인가. 엔비디아가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자리를 뒷받침해 줄 만한 종목이나 혹은 업종이 섹터가 어떤 그런 호재가 나타날 수 있는가를 지금은 좀 찾아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뭐랄까 시장의 호재가 잘 안 먹혀 들어가는 시장 네, 움직임? 게다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악재가 또 어제 발표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미국 시장에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또 매파적인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해서 이제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좀 줄어드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우리 이제 베이지북까지도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베이지북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은 점차 완만하게 좋아지고는 있는데 미래의 전망이 어둡다. 약간 이런 톤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장 충격적인 부분들을 줬고 그 다음에 최근에 2년물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수요가 별로 없었어요. 네. 입찰률이 낮았어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걸 사가는 사람이 줄었네? 약간 우려감이 생긴 거죠. 네. 이거 미국에서는 아직 지금 선거 전에 돈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2년물 단기채를 많이 지금 막 뽑아내고 있는데 이걸 사갈 사람이 점점 없어지네. 약간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근데 어제 7년물 국채를 발행했는데 마찬가지로 입찰률이 뚝 떨어지면서 이것도 수요가 부족해 큰일 났다. 네, 오히려 미국채. 안전 자산 쪽으로 좀 수요가 향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 안전자산 서놓으면 네. 국채를 살려는 사람이 많겠죠. 아, 예,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미국 국채에 대한 미국이 너무 돈을 많이 부채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등등등 이제 우리 너무 많이 샀어 이제 더 이상 못 사겠다 네. 그만 좀 발행해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국채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경쟁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죠. 네.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라고 하는 거는 이거 그 국채 가격 더하기 금리를 더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100%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국채 가격이 95%다. 그러면 금리는 5%죠. 네. 그죠? 그다음에 국채 가격이 94%다. 그러면 금리가 6%가 되겠죠. 6%로. 그렇게 맞춰져야 되니까 국채의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금리는 올라가게 돼요. 네. 그래서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올랐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을 짓누르는 또 요인이 되죠. 네, 금리나 기대감이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어찌 됐건 간에 금리가 올라 하는 부분들이 시장을 좀 어둡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시장도 지금 엔비디아 효과를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또 뭔가가 배신감 들듯이 그래도 그렇게 잘 가주다가 그런데 거기다가 요즘 밉상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가 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뭘로 올라가지? 그래도 시장의 쌍두마차였던 화장품과 전력주가 또 빠지네요. 뭘로 가야 되나? 그래도 오늘의 핫 이슈를 한번 찾아봅시다. 네. 핫 네. 이슈를 한번 찾아봅시다. 좋아요. 오늘 베이지북 공부해온 우리 희정님부터 스타트 네. 해봅시다. 네, 떨어지는 테마 사이에서도 상승하는 테마는 언제나 있죠. 제가 가져온 오늘의 핫 테마, 바로 저출산 테마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발표가 이르면 6월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저출산 테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대책의 기조를 발표한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저출산 관련 예산안으로 15조 4천억 원을 편성해서 올해부터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저출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저출산 관련주의 수혜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아가방 컴퍼니,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등 저출산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게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진화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요, 하나의 종이 사라지게 되는 정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저출산율 정도가 하나의 종이 멸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전 수준이네요. 인류가 그렇죠. 전 인류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정도의 저출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구 감소의 속도가 매우 급격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성 100명이 지금 기대하는 아이 출산이 몇 %예요? 0.6대잖아요. 오, 네. 네. 그죠? 0.6대예요. 네. 네.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결혼해서 두 명이서 0.6명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현상 유지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상 유지는커녕 네. 현상 유지는커녕 진짜 국가 소멸에 대한 얘기를 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아주 큰일이네요. 요 계산하는 법이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여성 100명이 60명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성 100명 60명의 아이를 낳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60명의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66에 36, 36명의 아이를 낳나요? 아니에요. 더 아닌 게 뭐냐면 네. 왜 60명의 아이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죠. 딸만 낳는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그럼 더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한 세대가 딱 넘어갔을 때 과연 그 계산도 안 돼, 진짜. 그죠? 60명에 0.3% 정도로 해서 6, 3, 18, 18명, 20명이 채 안 되는 거죠. 네. 게다가 20명. 또 상황이 더 안 네.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성 100명은 남성 100명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60명이 되고 그게 한 번 더 내려가면 2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소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저출산 정책은 다들 추진을 원하는 무조건 상황 해야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네. 투자자 입장이니까 이 정책은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무조건 꺼내들 수밖에 없는 카드야. 정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테마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해놔요. 네. 근데 여기서 아이들을 적게 낳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라고 생각해요? 나 먹고 살 돈도 없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생활고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 결혼도 덜 하니까. 결혼도 덜해. 그러니까 네. 결혼을 왜 덜해요? 집을 살 수 없다. 집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요즘에 애 낳으면은 막 대출해 주잖아요. 무료 막 엄청 저리로.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대출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이가 그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첫째 아이 자체가 늦어요. 첫째를 낳는 아이의 그 나이요. 산모의 나이가 네. 느려. 그래서 둘째까지 못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산이고 불임이고. 네. 그러면 지금 첫째를 결혼도 늦게 늦게 하는 하는 경우도 추세라서. 결혼이 늦어. 네. 예, 요것도 있죠. 결혼이 왜 늦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해 가야 되고 네.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도 한 가지 요인이긴 해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사회 진출의 기회가 많아지고 일에 대한 그런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큰데 아니 결혼하고 출산하고 나왔더니 내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지 무식하게 어디 보육시설이나 이런 시간들을 늘려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맞잖아요. 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7시, 8시, 9시까지 데리고 있게 하고 늦게 데리고 가고 시켰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애를 키워봤어야지 알지. 아무튼 여기까지 합시다. 자 우리 수미님 얼른 네. 해주세요. 얼른. 네, 무서워. 조금은 울적했던 소식이었는데요. 제가 가져온 첫 번째 핫이슈 섹터는 조금 밝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나 식료품 등 이 소비재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외에는 뚜렷한 테마나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실적 장세라는 말씀 드렸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소비재로 자금이 몰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화장품 분야 국내외로 판매량 회복되고 있고 또 원재료 값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런 화장품과 같은 소비재 기업의 실적 개선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한편 5월 2일에 제가 탑픽 종목으로 선정했던 코스메카 코리아 현재 목표가를 훌쩍 넘어서서 5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경제학의 막내딸 애덤 스민스 가져다 드리는 행복도 우리 막내들처럼 막내들 재롱처럼 즐거운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즐거운 모습들 더욱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화장품 그래도 이제 이 쌍두마차였는데 한 축이 아직은 살아 있어. 그게 그래도 화장품인 것 같아요. 과연 얼마나 더 행진할 수 있을지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또한 화장품주도 언젠가는 좀 이제 끝을 보긴 하겠죠.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에는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기능성 화장품이 또 필요로 하겠죠. 선크림이요. 그렇죠. 선크림 같은 거나 또 뭐 혹시 저는 제가 화장품 잘 몰라서 그런데 뭐가 또 있을까? 여름에 되면 좀 더 많이 판매가 되는? 조금 스포를 하자면 이제 여름이 되면은 팝한 컬러감의 립 제품들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거랄지 이제 땀이 많이 나니까 땀 냄새 제거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땀이 많은 편이라서 네. 자주 씻어야 되고 안 그러면 뭐 그죠. 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좀 많이 팔리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기능적인 부분에 선크림을 막 허옇게 우리가 몽달귀지처럼 달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이쁘게 이렇게 화장이 되면서도 그 화장품 자체에도 그 자외선 차단 기능들이 있는 또 기능성 화장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죠. 드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화장품 자 다음 거 한번 또 알아볼까요? 네, 무거웠던 첫 번째 테마와 반대로 이번엔 조금 더 재밌는 테마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핫테마 바로 게임 테마인데요. 오늘 게임사들이 하반기 신작을 발표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게임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해외 유저를 겨냥한 PC 콘솔 게임이나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대중성이 높은 캐주얼 장르가 유의미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의 마케팅을 여름부터 전개하고 데브 시스터즈는 6월 쿠키런 모험의 탑을 발매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아이톡시, 크래프톤, T3 등 일부 게임 테마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 들어봤지 않나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가장 큰 강적이 리복인가 아디다스인가 어디일까요? 아디다스? 아디다스? 네. 또 어떻게 생각해요? 나이키요? 네, 나이키의 가장 그 매출을 줄이는 강적.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냥. 네, 뭘까요? 퓨마, K2. 퓨마, K2. 언더아머. 에이, 사람들 참. 제 스포츠 쪽 몰라가지고. 닌텐도라고 해요. 이런 닌텐도. 변주가 있었네요. 이제 아이들이 네. 바깥에서 뛰어놀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래야 이게 달아져고 찢어지고 그래서 네. 갈아주고 또 사주고 막 이러는데 집에서 게임만 해. 네. 안 노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이걸 재밌으니까. 그냥 패션으로만 신고 다니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신발이 빨리빨리 안 달아요. 뭐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은 뭐 놀 게 없으니까 맨날 학교 운동장에서 막 그러고 놀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신발 바꾸고 싶었고 막 일부러 막 바닥을 질질질 끌고 맞아요.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신발이 달아져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이제 작아지니까 바꿔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이 게임 회사가 어려웠어요. 매우 많이 맞아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혹은 이 게임 회사의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이 게임 회사의 다른 강적은 무엇일까? 게임 회사의 강적은 게임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른 산업이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뭔가 챗 서핑? GPT 이런 AI 쪽이 또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실내에서 나가서 밖에서 하는 액티비티들이 경쟁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제 네, 게임 그럴 안 하고 수도 밖에서 있고. 놀고. 자, 저는 대표적으로 네.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요. 게임을 한 적이 있었지만 게임 잘 안 하고 저는 웹툰을 봐요. 그럼 웹툰 산업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웹툰으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없던 시장이었으니까 그냥 네. 종이책으로 만화책이 있었던 시장이니까 지금은 막 이게 너무 재밌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오. 넷플릭스 네. 이런 재밌죠. 것들이 게임할 시간 어쨌든 나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보내는데 게임에 하는 시간이 다른 걸로 분산되는 게 요즘에 그 놀잇감이 많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발생해서 이걸 뺏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산업의 어떤 이게 단순히 게임 회사들끼리의 경쟁으로 레드오션이 되는 게 아닌가다. 네. 그런 원리의 사고방식도 가져야만 훌륭한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느니라. 네, 알겠느냐? 그렇죠. 네, 자.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해외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게임 회사들이. 네네네. 네. 중국 쪽 어쨌든 뭐 이렇게 하나씩 풀려나기 시작하면은 또 나름 또 좋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또 퀄리티가 워낙 높아서 한번 또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민님 갑시다. 네, 본의 아니게 앞쪽에서 조금 스포를 해드리게 됐는데 게임의 경쟁자, 오늘 제가 가져온 두 번째 핫 이슈 섹터는 바로 웹툰입니다. 네, 네이버의 자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증시 상장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국내 웹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와 모던 스탠리를 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예비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관련주인 키다리 스튜디오가 장중 25%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량 300만 주를 향해 달리고 있고요. Y랩, DNC 미디어, 핑거스토리 등도 장중 급등 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키다리 스튜디오는 직접 작가를 고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봄툰, 델리툰, 레진코믹스와 같은 자체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타 플랫폼에도 웹툰과 웹소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이 다가오는 6월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목표하면서 상승세 이끌고 있는 만큼 게임의 경쟁자였던 웹툰 오늘의 마지막 핫 이슈 섹터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이 웹툰이 한번 빠지면 물론 이제 뭐 사람들 다 이제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서도 뭐 본인들 보시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먹방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먹방 보시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 보시는데 저희 와이프께서는 매달 여행 유튜버의 먹방을 봐요. 여행 유튜버의 먹방을 봐. 그러면서 코로나의 피해자인 확진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무서운 겁니다. 유튜브 여행 먹방 유튜브 무서워요. 이쯤 되면 방송 보실 것 같은데요. 안 봐요. 안 볼 거예요. 지금 아이를 픽업해야 될 시간입니다. 절대로 안 볼 거다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웹툰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산업이 또 이렇게 툭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웹툰 산업을 밝게 보는 게 저작권의 보호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에도 한번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 웹툰이 너무 인기가 끌어져서 게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도 바로 1등을 해버리는 와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저력이다 하나의 산업 문화가 발달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이쪽 섹터도 잘 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웹툰이 인기가 있으면 또 드라마, 그렇죠. 네, 또 맞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자격 조건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웹툰 작가를 꿈꾸는 어린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직업들이 발생하고 탄생할 수 있고 이게 상당히 많은 또 여성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산업이 되기도 하니까 뭐 좀 더 많이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진짜 맞아요. 우리나라 웹툰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림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정교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쨍하게 나올 수 있을까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게임으로는 제가 한 달에 10,000원을 안 썼거든요. 네. 이거는 최소 5만 원 내서 15만 원까지 매달 결제를 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요. 보고 싶으니까. 정주행을 그래서-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웹툰즈가 한 번씩 강하게 갔었었죠. 꽤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취미가 별로 없는데 네. 다른 취미 하는 사람들은 야 골프 치는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를 까먹냐. 나는 얼마나 소박해.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소박하지 않은데요. 웹툰에 20만 원. 네. 힐링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힐링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핫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크게 갈만한 섹터들이 별로 또 없었어요. 엔터 조금 또 움직이는 거 좀 있고, 글쎄요, 이제 원전도 올라가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 내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좀 빨리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 6월 달은 좀 좋은 장이 오면 좋겠는데,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많이 좀 걱정돼서 오늘의 강의 내용을 이걸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느새 2달 동안 기초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됐습니다. 저는 기초 강의를 맡은 사부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방송 자체가 저는 마지막이네요. 방송에서는 저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못 봐요. 자, 뭐 저는 이제 우리 여벤져스 분들과 이제 실전반으로 지금 교육이 들어갑니다. 실전반으로 이미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한 단계 훨씬 레벨업.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했으면 그걸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공부죠. 그죠? 맞습니다. 지나간 걸 가지고 그거 갖고 이랬어야 된다 저랬어야 된다는 건 뭐 도움은 되겠지만 반쪽짜리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우리 여벤져스들 초대를 해가지고 장중에 아예 실전으로 살아있는 공부를 합니다. 신기하죠? 네. 제가 딱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간다 하면 쭉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진다 하면 쫙 떨어지죠.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어때요? 나 놀랐습니다. 혼자만 레벨업이 아니라 우리 인베스테이너만 레벨업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수익들이 이렇게 팍팍팍 터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네. 그죠? 뭐 아침에 진짜 뭐 한 10분, 20분, 30분 만에 금방 20% 30% 수익 나버리니까 너무 놀랍죠. 그렇죠. 오늘 같은 날도 막 장 계속 무너지는데 사람들 막 다른 분들은 막 수익 났다고 난리고. 그죠? 저도 오늘 수익 좀 벌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시장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것에 수익이 난 거예요. 네. 자, 그럼 과연 뭘까? 그걸 한번.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6월, 7월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11월에 미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 대선 전 3개월 정도가 미국 시장이 좋으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거에 하기 위해서 자,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11월까지 계속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한번 눌렀다가 요만큼 다시 올려놓는 게 좋을까요? 뭔가 누를 누를 것 것 같아요. 그쵸?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죠. ELW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파생 매매를 가장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주식 계좌에서 똑같이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있고 뭐 내가 뭐 300원짜리면 10주부터 산다 그러면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난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돼요. ELW란 무엇인가라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검색하시면 영상 많이 나옵니다. 잘생긴 사람이 설명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오늘 우리 희정님이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 거. 네, 저는 ELW. 풋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네? 풋. 풋에서 그렇죠. 풋에서 자, 콜은 지금 콜은 우리가 지금 기초 자산이 상승할 때 그러니까 즉 지수가 상승하면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나는 상품이고 자, 풋은 기초 자산이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전으로 연습이라 하더라도 실전에서 연습을 해야 돼. 모의 투자 말고. 모의 투자는 내 심리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 와, 코스닥도 와 빠졌죠. 물론 우리가 코스닥 쪽은 안 해요. 그래서 코스피 기초자산이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하는 상품으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뭐 어차피 코스피 200도 떨어지는 거죠. 대형주들. 그래서 떨어지니까 오늘 어떻게 됐나? 자, 풋이라고 하는 상품들이 거래량이 많은 상품들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거래량 5,700만 주가 나왔던 이 상품 한국 JS67이라는 상품이 오늘 104% 올랐네요. 오. 104%. 104%.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100만 원어치 이걸 잘 샀다 그러면 오늘 1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4천만 주의 거래가 됐던 또 JS66이라는 상품은 355원 뭐 이렇게 됐는데 91%, 85%, 133%.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거래해 볼 만하죠. 1,100만 주 거래니까.
그죠? 이 정도까지는 거래해 볼 만하거든요. 거래량도 많아야 매매가 쉽게 빨리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우리가 국내 시장 주식, 한국 시장 주식 하시는 분들이 주식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빠르게 잘 안 오르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오래 들고 있으면 수익 났다가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외국인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는 파생 매매를 병행하지 않으면 정말 재미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생활비라도 벌어야죠. 아침에 생활비라도. 오전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 오전이 좋아요. 오후에는 별로 재미없어. 오전이 좋거든요. 오전만 띡하니 해서 생활비 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좀 좋겠고, 대표적으로 오늘 그래서 어제도 시장이 많이 빠졌고 오늘도 빠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95원,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지금 이틀 만에 450원까지 간 거예요. 100원짜리 이틀 만에.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이런 것들로 조금은 대비를 좀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한번 강의한 내용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뭐 어디든 검색하면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뭐 모르시면은 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업사부 검색하시면 제가 그런 관련되는 그 교육 영상들을 많이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가서 공부 좀 해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벤져스 두 분과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뼈에 새겨야 될 말, 뼈에 새겨야 될 말. 자, 맹자 선생 아시죠? 네. 공자, 맹자, 노자 중에서 저는 이 맹자 선생님의 고자장하라는 문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한문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를 끊고 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자, 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고 할 때, 큰 부자가 되게 하려고 할 때, 큰 너를 내가 하늘이 내리는 부를 주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자꾸 손실나고, 내가 들어가면은 쭉 밀리고,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고, 뭔가가 또 주식 투자를 우리가 잘한다 이런 부분들에서는요, 지금 내가 겪는 사업의 어떤 문제, 가족과의 불화, 여러 가지 것들도 모두 다 작용합니다.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이 나를 큰 부자로 만들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서 고통스럽게 한대요. 고통스럽게 한대. 배고프게 해가지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든대요. 아마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성경에도 욥기인가요? 욥기에선가? 거기서 욕기로 들어가지고 욕기. 아우 왜 그래요? 거의 진지한 강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기 나중에 엄청난 시험을 받고 그걸 극복하고 신을 원망하지 않은, 그래서 엄청나게 몇 배로 축복을 받은 그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요. 욥기인가요? 그럴게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군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궁핍하게 일부러 만든대요. 왜?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왜?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당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하늘이 내리는 부, 그죠? 이걸 감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계와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파생매매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ERW나 옵션이나 이런 게 파생매매 하시는 분들, 자, 금액을 천천히 늘려야 돼요. 투자금을 천천히 늘려야 되는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해.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이 아직 커지지 못한 거예요. 아직 작고 못난,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이 인내로서 당금질을 시켜 계속 때리고 또 때리고, 너 아직도 멀었다, 또 맞아라, 또 쳐맞아라, 또 맞아라. 왜 자꾸 나를 때리시나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너를 큰 부자로 만들려고. 네가 큰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왜? 로또 당첨됐어. 로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 행복한가요?
나중에 거지가 된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해졌습니다. 오히려 불행해졌어요. 왜? 그 돈을 갑자기 툭 들어온 그 목돈을 네.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우리가 소주잔에다가 술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잔이 넘치죠? 그죠? 그거밖에 못 담는 거예요.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금액을 키운다고 돈이 커집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대접, 세숫대야만큼의 그릇이 커지면 그만큼의 그죠? 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서 우리 두 사람도 마찬가지 네. 투자를 하면서 주식이든 파생이든 코인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차근히 스텝을 밟아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하늘이 나에게 부를 주는 그 시기가 와. 자기가 느껴집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마련을 했던 거고. 예. 저도 처음 주식 투자 이제 24년째 됐는데 처음 시작하는 5년 동안 전 재산을 3번 말아먹었었어요. 3번. 아이고. 그러고 나서 일어난 거예요. 그 일어나는데 꼴랑 얼마 갖고 일어났냐면 100만 원 갖고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오빠 이걸로 마지막으로 해봐. 그리고 100만 원 줬어. 와. 그것 때문에 내가 코앞 껴갖고 지금 와이프를 지금까지 의리를 지키고 월 1,000만 원 이상씩 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갚고 있어 지금 진짜로. 예, 그러는 거예요. 드라마 같네. 100만 원만 갖고도 된다 이거지. 어차피 100만 원 갖고도 안 되면 1,000만 원 갖고도 안 되고 1억 있다고 될까? 안 됩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부자로 만들 그릇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자, 좀 잘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자,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 강의이지만 저는 실전반으로서 성공 어카데미에서 실전반으로서 여러분들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저를 많이 검색해 주세요. 아셨죠? 자,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뭐 그렇게 얘기를 드려봤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거를 새기고 나서부터 저도 성장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부디 잘 새겨 들으시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죠? 자, 우리 희정님, 자 오늘의 본인이 탑픽으로 꽂은 섹터부터 알아봅시다. 네, 오늘 하락하고 있지만 곧 상승할 테마, 바로 액침 냉각 가져왔습니다. 네, 액침 냉각은 전자제품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직접 담가서 전자기기를 냉각시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공기를 이용한 냉각 방식보다 냉각 효율이 더 높아서 전력 수요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선 AI가 발생시키는 열이 전력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열을 식히고 온도를 낮추는 액침 냉각 기술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곧 반등할 액침 냉각 탑픽 종목 제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운돼서 정말 큰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냉각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수미님은요?
네, 저는 핫이슈에 이어서 탑픽까지 화장품으로 골라왔는데요.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면서 1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어떤 편인가 하면 역대 1분기 중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 최근 중국 정부가 한류 금지령이죠. 이 한한령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기업들, 특히 화장품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예상해 봤는데요. 이 화장품 업종은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그간 한한령의 타격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체 화장품 매출 대비 중화권 매출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이러한 부분 완화되면서 줄었던 매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등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 한한령까지 우리 인베스테이너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품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거의 뭐랄까 참 그죠? 쌍두마차에 아직까지도 건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종목 가볼까요? 네, 빌 게이츠가 가져온 탑픽 종목 바로 유니셈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및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인데요. 온도 조절 장비 칠러를 제조하고 있어서 액침 냉각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유니셈은 최근 관련 매출 증가 추세에 있고 유럽 태양광 업체, 차량용 반도체 등으로 고객사를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향후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미국 신규 공장 설비 투자 확대가 예상함에 따라 올해보다 25년, 26년에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네, 유니셈 요즘에 계속해서 이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냉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뭐 심지어는 LG전자도 그죠?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요거를 수주받았다 이런 부분들로서 뭐 나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차트도 지금 눌림목 참 예쁘게 주고 있네요. 약간 쌍바닥 나온 것 같은데요? 쌍바닥 크게 오케이. 자, 큰 그림에서는 쌍바닥 부리고 최근 거래량 터지고 최근을 확대해 봤을 때 자, 장대 양봉 딱 나오고 눌러주고 또 한 번 급등하고 눌러주고 또 급등하고 이런 패턴이니까 지금 눌림목을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수미님 종목도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제가 오프닝에 컬러가 예쁜 립 제품들 언급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탑픽 종목은 바로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기업은 화장품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1분기에 매출액 700억 원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CNC의 주력 제품군인 립 메이크업 제품의 매출이 1년 전 대비 70% 이상 늘어난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1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22억 원으로 56.2%, 당기 순이익은 113억 원으로 71%씩 증가하는 튼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품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뷰티 스킨 등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화장품 분야지만 수혜를 보지 못한 종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이렇게 눌림목 주는 구간으로 보고 선정해봤습니다. 네, 야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정말 무서운 종목입니다. 바닥에서만 잡아낼 수 있으면 이게 올라가면서 진짜 눈에 안 띄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 막 급등하고 상한가 가고 막 이러면 개미들이 막 달라붙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가냐 꼬물꼬물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눈에 안 띄니까 계속 가. 야, 이런 걸 바닥에서만 잡아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앞으로 또 좀 더 강한 모습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일단 두 사람의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기초 강의가 저는 기초 강의를 맡았던 상이라서 기초 강의 끝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우리 두 분은 내일 아침에 또 제가 공개방송 하니까 거기서 또 실전반으로 만납시다. 자, 2달 동안 기초반 강의 들었는데 어땠는지 우리 수미님부터 한번 소감 간단하게? 네, 오늘 업사부님이 맹자 말씀 전해주시면서 그릇이 커지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셨는데 저는 이걸 들으니까 이게 그릇을 두드려서 넓히는 그 대장장이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지난 2달 동안 노력하면서 많이 깨지고 두드려지고 했었는데 그 과정 동안 그릇이 조금이라도 커졌기를 기대해 보면서 나중 6월에도 계속 그릇이 커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네, 아유 말씀 참 잘하시네요. 우리 시장님 간단하게. 네, 좀 간단하게 네.
그동안 사부님이랑 2개월 동안 같이 함께 했는데 오늘이 이제 이런 TV 방송에서는 마지막이라서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실전반에서 계속해서 같이 방송하고 또 저희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디 큰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